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코드번호 003490입니다. 자,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장중 지금 2시 23분까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60일선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일단은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홀딩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제가 뭐 지나가던 얘기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이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고 나가지고 매물 소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뚫는다. 60일선을 바로 뚫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들이 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물량 소화가 아직까지 좀 진행되는 게 없었어요. 차익 실현 매물도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1선은 좀 돌파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돌파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61선은 이제 지지 구간을 좀 체크를 하고 이탈을 하지 않는지를 여부를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아나 인수를 내년으로 잡았었는데 2024년 통합을 추진한다. 내년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뒤에 오늘 2024년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 논란이 두 가지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기사를 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년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2024년 통합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 통합을 안 할 거라며. 근데 통합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통합을 뭐 한다라는 얘기는 좀 있긴 있었는데, 이걸 좀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통합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랑 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인수 후 통합 전략을 KDB 산업은행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죠. 이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리를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흡수를 해가지고 똑같이 관리를 하는 건지. 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인권 그 뭐냐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통합할 가능성들이 높았어서 처음에 반대를 좀 했었는데 그거를 좀 마무리 좀 시켰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6월 말 아시아나 1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아시아나 항공 지분 63%를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기업 결합 심사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인수 시점을 조금 더 늦게 잡았다. 지금 이제 기대되고 있었던 반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인수를 한다라는 그 시점에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인수 시점이 좀 더 늦어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의 속도 조절이 좀 나주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자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자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초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 그야말로 진짜 파국이겠죠.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았는데 이걸 다 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거의 뭐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초가 되지 않고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터키 9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통과돼야 되는데 터키를 제외한 8개국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터키는 오케이 했는데 다른 국가들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한국에서 해라 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긴 하지만은 뭐 그래 사기극 약간 그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자초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파국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우리가 좀 원해야 되는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기업 결합 심사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기업 결합 심사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빨리 대응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유상증자를 한 부분들도 있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를 제외한 대한항공만의 가치를 봐야 돼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로 잠깐 최악의 상황일 때는 반영이 조금 됐다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좀 개선되는 코로나가 진행하고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치가 부각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겠죠. 자,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을 비롯해서 양사의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동시에 양사의 중복 업무 조정에 대한 조정 작업이 집중될 방침이다. 아시아나 인수한 뒤 2년 뒤 지나도 합병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래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네요. 합병을 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합병에 반대하는 그런 그 기존의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뭐 하여튼 뭐 이슈들이 좀 많았죠. 그 주주들이라든가. 자,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뭐 아시아나 세이버, 아시아나 에어포트, 아시아나 IDT 등 종속회사로 남아 있고 지배 구조에 종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는 아시아나 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는지 매각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상당히 복잡하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합병하면은 이 문제들이 다 이제 대한항공으로 다 흡수가 되면서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죠. 근데 합병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합병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이 증손회사 지분 100%를 취득을 하든지 대한항공이 따로 취득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매각을 완전히 하든지 그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뭐 쉽진 않죠. 이런 부분들이 쉽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합병 쪽으로 쉬운 길이 있기 때문에 기업 결합 그런 심사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합병 쪽으로 좀 더 쉬운 길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결합 심사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이게 좀 이제 합병을 하지 않고 손자 회사로 아시아나 항공이 지분을 다 취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 자금이 좀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2024년도까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합 대한항공 어,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자, 이런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통합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인수를 좀 추진을 좀 하지 않을까. 공정거래법상 그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승인을 좀 해주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 좀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다.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 내 최대주 지위를 포기를 해야 된다. 이 합병을 할 경우에 이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에 스케줄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좀 밀려서 진행이 될 것 같다. 어,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금호 T&I, 금호 리조트를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자, 매각을 해가지고 자금을 좀 이제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LCC 기업들을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죠. 원유가 상승을 하면은 좀그 이게 영업이익률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유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원유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항공유 변동에 좀 영향을 받는다. 지금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상황들이고 부과를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들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진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업황 개선이 되는 국면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고객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수 있지만 업황이 둔화될 때는 운송업체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항공유는 가격이 연초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이달 들어 70%까지 40% 올랐다. 그러면은 그 비용이 증가가 된다. 비용이 증가되면서 유류비 지출이 어, 조금 증가가 된다.
화물로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 항공사 대비 LCC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LCC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도 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우리가 택배를 할 때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자동차 유류비가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출근할 때도 유류비가 증가되면은 가게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비행기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물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수익성은 좀 제한되어 있는데 수익성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유류비가 좀 증가된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조금 뭐랄까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유가 상승 흐름들은 경기 회복 기조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들이고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요인들은 코로나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업황이 정상 업황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자회사의 합병 그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합병하는 비용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항공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은행에서도 좀 밀어줬던 부분들도 있고 정부가 좀 밀어줬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죠. 있는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을 좀 보태서 유상증자를 해줘서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나가 자체적으로 가진 돈에 대해서 합병을 하는 추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유상증자를 하면서 아시아나를 임수를 하는 것 같으면 재무적으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인수 자금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완전히 좀 결정되는 부분들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식들이 좀 나와주는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61선 여기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구간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큰 우려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슈가 조금 연기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방심할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도 좀 낙관적이었는데 방심할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들이 소식이 좀 나와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방심하지 말고 지금 61선에 이탈하는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와가지고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지 그 부분만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현재가 9,450원, 1차 목표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 트리 현재가 12,400원, 1차 목표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 종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 트레이딩을 딱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자, 결과 정리 이렇게 한 장이 종료가 되면은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좀 나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4%, 그리고 지노미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무료 추천 드린 종목들 내역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수익 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